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운데 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선국사에 대해서 서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국사는 이제 그 풍수지리로 유명한 스님이시죠.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조종이다, 뭐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고려를 설립하는데, 고려를 개국하는데 도선국사의 그런 그 가르침이 있었다. 뭐 이렇게 태조 왕건이 도선국사의 제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해서 도선국사는 굉장히 그런 신비로운 스님이라서 오늘 한번 도선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선국사는 이제 전남 영암 김씨 집안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국가 이익과 민생 안정을 근본으로 삼는 우리 고유의 풍수 체계를 확립한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화엄사에서 15살에 출가를 했고요. 15살에 출가를 해서 20살까지 화엄사에 있다가 20살 때 대장부가 불법을 공부하여 마땅히 교법의 집착을 떠나서 스스로 적정히 열반을 얻어야지 어찌 구차하게 글자에만 매달려 있는가 라고 말한 뒤에 화엄사를 떠나 독리산 태안사 해철 스님의 제자가 되었죠. 독리산 태안사는 구산선문 중에 하나고요. 당시에 유명한 해철 스님께서 주석하셨고, 그래서 참선하러 선종의 스님으로 가셔서 이제 참선하러 가신 겁니다. 도선국사의 교학과 선사상은 기록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최유청이 비문을 지었는데요. 백계산 옥룡사 선각국사비, 옥룡사에서 말년을 지내셨고 옥룡사에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옥룡사 선각국사, 이제 스님의 국사명은 선각이십니다. 그래서 선각국사이시고요. 이 비에 따르면 도선국사는 태안사에서 23세 때 스승 해철로부터 말 없는 말과 법 없는 법, 물 깨달은 후에 구족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비문이 도선국사가 열반한 후에 262년이나 지난 후에 세워졌다는 점을 들어서 해철의 법에 이 해철국사의 법을 이은 건지 아닌 건지 의문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의상 스님,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효 의상 스님이 진짜 거기서 창건했냐? 진짜로 창건했을 수도 있지만 원효 의상 스님의 제자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원효 스님의 제자예요? 저 은사 스님도 이제 열반하셨지만 원효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울산에 황룡사를 창건했어요. 그럼 누가 창건했냐 했을 때, 저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셨는데요? 나의 제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의 제자까지. 그전엔 누가 창건해? 원효 스님께서 창건. 그러니까 그 큰 스승이 계시고 큰 스승이 계실 때 1대, 2대, 3대 몇 대까지 어쩌면 그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저를 창건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기도 했어요. 원효 스님이 그냥 지나가셨어. 황룡사 앞을 지나가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절은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셨어요. 이렇게 또 그렇게까지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효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도선국사가 깨달았다는 말 없는 말과 법 없는 법은 달마 이후 육조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도노돈수의 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독리산을 떠나 운봉산의 토굴과 동굴에 들어가시는가 봐요. 토굴하고 동굴은 다르죠. 스님들이 조용하게 이제 홀로 수행하는 암자 같은 절을 토굴이라고 그럽니다. 집 한 채 있고 어떤 때는 집이 뭐 여섯 채 하나 더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마을 집처럼 산중 깊은 저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 뒤에 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의 수행처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수행처를 그냥 무조건 다 토굴이라고 그럽니다. 스님 토굴이 있어요? 하면 수행처 개인 수행처가 있는갑다 이렇게 제 토굴이요 저기 지리산 저기 함양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님의 개인 수행처가 지리산 함양 어디 토굴이 개인 수행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토굴이 이제 별장처럼 좀 그렇게 의리의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도 토굴이라고 어떤 때는 하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독리산 태안사를 떠나서 운봉산이나 뭐 태백산 바위 앞에 운막을 짓고 자선하는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서 뭐 미호사, 도선사, 삼국사, 우남사, 수도암, 청암사 뭐 이런데 선법을 전하시면서 다니셨다 합니다. 신라 홍강왕 시절에 도선국사의 학덕을 듣고 맞이하자 도선국사는 현묘한 선법으로 임금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했다고 합니다. 또 국왕 주변에서 불법을 펴다가 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백계산 옥룡사 백운산이죠. 광양에 옥룡사로 되돌아와서 제자를 불러놓고는 나는 이제 가려 한다. 2년 따라왔다가 1년이 다하면 가는 것이 불법이 이치인데 어찌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입적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은 국사께서 35년간 머물렀던 옥룡사 북쪽 언덕에 탑을 세웠는데요. 왕은 국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는 요공선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타포를 중성해등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도선국사는 어떻게 풍수지리의 대가가 됐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모두 이제 도선국사를 조종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도선국사가 이렇게 만든 비법이다, 비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듣기로는 도선국사가 어느 이인으로부터 특이한 사람을 이인이라고 그래요. 기인 또 이인으로부터 풍수지리서를 전수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설은 양택이었어요. 양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풍수를 양택이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의 묘자를 쓰는 것을 음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국사의 풍수설은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곳이나 뭐 이렇게 그런 곳에 탑이나 절을 지어 지덕을 보충하는 비보사탑이었죠. 고려 왕건, 태조 왕건께서 그 후손들에게 훈요 10조를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거기에선 훈요 10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고려는 부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고려는 도선국사께서 비보사탑으로 절들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절을 유지 보존 잘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불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훈요 10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덕을 보충하는
우리나라의 지기를 보고 지덕을 보충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풍수지를 삼았어요. 그 힘으로 국가의 기운을 보존하고 세운을 막으면서 대통을 열었다라고 그래요. 국사의 풍수설에는 산천 비보와 지덕을 통한 이익 증진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무덤 자리를 보는 중국의 음택 풍수가 성행하면서 사대주의자들이 도선을 중국 풍수의 전례자로 바꿔 놓았습니다. 옥룡사의 선각국사 탑비에는 도선국사가 옥룡사 오기 전 지리산의 구령암자에 머물 때 한 기인으로부터 풍수설을 익혔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 기이한 이인의 말에 따라 남해 사도촌이란 물가에 가보니까요, 이 모래로 우리나라 강산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지도가 있었답니다. 한동안 이곳 화엄사에서 이곳을 오가면서 이 지도를 기억하고 또 음양 오행수를 깨쳐서 지리설을 익혔다라고 그래요. 이 스님들 중에는 스님들께서는 이제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이목구를 하거나 이제 주문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러면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의식이 열려서 신통이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통이라면 5가지 신통이 있죠. 다심통에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 전생을 아는 거, 멀리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 몸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이런 이제 5가지 신통을 오신통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번뇌까지 없어지면 6신통이라고 그러는데, 몸의 능력이 굉장히 상향되는 거죠. 눈, 귀, 코, 입, 혀의 능력이. 그 중에 이제 땅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요. 땅이 보이는 능력 있잖아요. 수맥이 흘러가고 땅이 이렇게 여기 이 땅의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 기운이 생기인지 사기인지 활기인지 뭐 탁기인지 어디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훤히 땅이 들여다 보인다.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도선국사가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 경지가 뭐 대단히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행을 하는 분 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도선국사께서는 아마 음양 오행수를 깨쳐서 지리수를 깨쳤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신통이 터지지 않았나? 아니면 날적부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지세를 살피러 다니다가 이제 송악, 개성이죠. 왕룡집에 이르러 지세가 방위와 맞도록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태조 왕건의 탄생을 예언했다라고 그러죠. 현재 전남 구례 화엄사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두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도선 전에 이런데 등에서는 도선이 유불도 3교에 통달하고 천도와 음양 산수의 기인인 당나라 일행선사로부터 풍수를 전수받은 것으로 적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선국사는 당나라에 간 적이 없어요. 또 이들 책에는 신라의 고승인 도선국사를 끝까지 고려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려승은 아니죠. 도선국사는 이제 그 신라승이죠. 도선국사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죽은 일행을 사제지간으로 묘사하는 등 사대주의 풍수가들의 위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도선국사는 우리 산천의 기맥을 잘 활용해서 맺힌 기운을 풀고 약한 기운을 북돋우는 몸과 땅이 하나인 신토부리의 지덕사상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사의 풍수사상은 당시 신라 말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밀교적 호국 안민의 범용으로 제시된 비보사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고려왕실의 풍수설이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도선을
도순국사를 신승으로 취급했으므로 법계가 분명한 선승으로만 평가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풍수는 산천의 기맥을 잘 활용해 맺힌 기운을 풀고 약한 기운을 북돋는다고 그랬는데요. 터가 좋다라는 게 양명하고 바람이 잘 통한다라는 게 흩어지지 않으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또 가까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물 이 작용들, 땅과 관계, 바람과 물, 땅과의 관계를 풍수지리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있으면 정신 사나우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육체가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수는 그런 것들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수도 있죠.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풍수지리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고 해서 이렇게 특히 어떤 특정한 전문가만이 그거를 이해하고 또 직관을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풍수지리가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땅의 기력을 보충하고 뭐 이제 흩어진 맺힌 기운을 풀고 약한 기운을 북돋우는 이런 것들을 건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풍수지리 중에 이제 계곡 그 바로 옆에 이런데 집을 짓지 말라, 뭐 또 물 위에 집 짓는 건 잘못된 거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산 꼭대기, 산 등성이, 절 보면 산 등성이에 절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잖아요. 산 등성이, 산 꼭대기는 터가 안 좋아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수가 안 좋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건축술이 많이 발달돼서요. 시멘트로 잘 짓고 튼튼하게 잘 짓고 물은 끌어오면 되고요. 바람은 시멘트로 딱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으로 보호를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수맥이 흐른다면 물 위에 어떻게 살겠어요. 역시 물 위에 건물을 지어도 지금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멋스러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발달을 한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제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건강도 옛날에는 이제 어디 아프면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객기 걸렸다라고 자꾸 그렇게 해서 건강을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아프면 객기 걸렸다고 해서 구병시식을 했어요. 절에는 구병시식이고 이제 무속에서는 뭐 다른 어떤 의식을 했겠죠. 아픈데 그 아픈 사람 놔놓고 구병시식 의식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왜 아픈지 모르니까. 아픈 이유가 귀신 들려서 아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니까 투닥거리하고 아니면 그 구병시식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고 치료제 맞고 그 병원에서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방법을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죠. 그러니 옛날 방식의 그런 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고 옛날 방식의 건강 도인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도인술. 요즘 방식으로 그냥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돼요.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운동하고 런닝머신 타고 이제 그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해도 건강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 병원 의학이 발달돼서 과거에 몸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제 어디가 터가 더 좋다, 어디가 터가 나쁘다 뭐 이러는데요. 공동묘지를 밀고 그 위에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터가 좋아서 공동묘지 할 수도 있지만 글쎄 음택은 그렇게 이제 양택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전체 다 밀고 거기다 아파트 대단지를 지으면 여러분들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공동묘지 저 옥동에 공동묘지 다 밀고 거기다 자이를 갖다 아파트 이렇게 3,000세대 딱 자이를 하면 여러분들 청약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다 하겠죠. 그래서 거기 명당 되는 거죠. 언제 거기가 그 공동묘지였냐라고 1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공동묘지였다라는 거를. 실제로 전국에 공동묘지를 밀고 대단지 아파트를 지은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산을 깎고 이렇게 산을 심하게 파고 아예 산을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역시 과거 같으면 풍수에 전혀 안 맞죠. 삼산에 삼산현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싼데요. 예전에는 거기가 그 맨날 침수 지역이었다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풍수를 보면. 그쪽에 삼산동 일대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다 이제 거기가 늪지 비슷하게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아파트 대단지 생기면 돈 있으면 청약하시겠죠. 이제 들어가 살겠죠. 돈 있으면. 지금은 살기 좋고 편하고 시설 좋은 그런 곳이 돼서 명당이라고 뭐 따로 이렇게 지금 저기 가면 해인사가 명당이지 송광사가 명당이지. 이거는 이제 아직 사찰들은 산중에 이렇게 있고 물과 바람, 땅 이런 것들이 조화로워야 되는 게 아직도 절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내에서 사람들이 그 도시화된 이런 곳에서는 건축으로 다 이제 그거를 풍수지를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별 필요가 없어지고 사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찰도 시멘트 건물로 건축을 튼튼하게 잘 하고 그래요. 난방도 요즘에는 잘 돼 있고 냉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문명의 힘으로 풍수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풍수 지리에 관심을 갖고 또 이사를 하면 이사 방향이나 이사 날짜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것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축을 얼마나 튼튼하게 재료를 어떻게 잘 써서 뭘 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축 지으면서 그렇긴 하긴 했는데요. 그런 이제 집을 어떻게 짓고 하는 시설이 얼마나 괜찮은지, 창호가 어떤지, 창호가 얇으면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면 그게 이제 몸을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호를 두텁게 하고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냉방 잘 되고 겨울엔 난방 잘 되고 그러면 아무리 터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뭐 어디 이상한 이제 이렇게 그 이상한 음기가 막 치성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는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설사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그 음기가 막 많이 나오고 귀신 나타난다는 이제 흉가도 요즘에는 흉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흉가를 이제 이렇게 건축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잘하면 그런 기가 또 사라져요. 요즘에는 귀신보다 인간의 힘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연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음양고행이 뭐 이렇게 그 때로는 음기가 뭉쳐 있거나 뭐 이렇게 천도가 그걸 보고 천도 안 된 귀신들이 뭐 이렇게 뭉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기운들이 우리 건축 문명의 기술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면,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집중호우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 태풍 한 번 지나간다고 좀 센 태풍이면 큰 피해를 받지만 이제 이렇게 강수량이 200mm 정도 된다고. 옛날에는 강수량 200mm면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다 침수되고. 뭐 근데 지금은 강수량 200mm 된다고 피해 입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렇게 그 능력이 더 상향됐어요. 그러니 그런 이제 풍수지리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귀신 이야기, 뭐 부모 이야기, 뭐 돌아가신 조상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조상들을 많이 탈 수 있죠. 사람이 자연계보다 우세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연계보다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자연계를 극복하고 날아다니고 통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예전엔 자연계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뭐 이미 돌아가신 뭐 익사해서 가신 분, 전쟁으로 가신 분 이런 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의 능력이 또 상향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조상 중에 누가 익사한 분이 나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병원 가시면 돼요. 병원 가서 보약 한 제 더 드시고 비타민C 더 드시고 안 그러면 심리상담사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또 건강을 좀 챙기고 건강이 약해지면 또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고 뭐 이렇게 어떤 신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너는 신기가 강해, 너는 신기가 약해 이러면서 신기도 이렇게 신기가 발동하는 이런 것들도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건강이 굉장히 약해져서 허약해지면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는데요.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는 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린 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는 몸을 다시 보강해서 건강해지면 괜찮아집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이제 환청과 이제 환각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마음 수련을 잘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돼요. 환청과 환각은 이 마음이 어느 곳에 그 집착이 있거나 마음이 어느 곳에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마음의 근육을 풀고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이런 능력을 상향시켜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면 환청과 환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환청과 환각이 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란 사실은 어떤 경우는 능력이 생겨서 환청과 환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익힌다면 환청과 환각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혜로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정법으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더 약하게 갖고 어디에 의지하거나 위축돼서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돼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에 의지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도선국사 풍수지리를 열어주신 이런 것이 풍수지리야 라고
해주신 그런 도전국사, 나라의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